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영준 쌤입니다.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하면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는 동국대학교에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해주기 위해서 만든 책자를 바탕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중에 이 책을 어떻게 찾는 건지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꼭 한번 따라 해보시고, 이 책이 84페이지예요. 이거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지고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명의 지원자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교과 성적부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전체적인 성적은 2.7, 2.26, 2.36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학생이 다소 전체적인 성적은 좀 떨어져 보이네요. 그리고 보니까 주요 교과가 2.38, 2.26, 2.28. 주요 교과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국영수 과사인데, 이거는 그 대학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반영하는 과목들을 잘 찾아보고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1학년, 2학년인 그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국영수 과사 다 열심히 해 놓으셔야 되는 것들이죠. 맞죠? 그럼 비주요 교과를 한번 볼까요? 그럼 비주요 교과는 과연 열심히 안 해도 좋은 것인가? 이따가, 왜냐면 열심히 안 해도 좋다라고 하면 굳이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놓을 필요는 없겠죠?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친구가 과연 이따가 비주요 교과에 관련된 내용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한번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공 관련 성적을 보시면은 2.20, 1.90, 2.45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적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거 비주어 교과서 살짝 떨어지는 그런 것들은 있지만, 전체적인 성적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그러면 교육 환경을 보겠습니다. 일반고, 일반고, 일반고 전부 다 동일하고요. 진로 희망을 보실 건데요. 이게 진로 희망은 좀 참고로 봐주셔야 되는 게, 고1 지금 현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 희망이 입력이 되는데 대입에 제공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걸 참고로만 보시는데, 어떤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냐면은, 이 학생이 얼마나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는지에 대한 어떤 그 증거 자료로 활용을 할 수는 있겠죠.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방송 PD입니다. 이 친구는 기자에서 사회부 기자, 언론인 교사로 이제 변화를 시켜왔죠. 그래서 지원자 C는 기획자, 웹 기획자, 뉴스 제작자, 이런 식으로 발전을 시켜온 학생들입니다. 주요 수상 경력을 한번 보시면요. 1, 2학년에 UCC 대회에서 수상을 했네요. 이 보면은 방송 PD를 하겠다고 했는데 UCC 대회에서 수상을 했으니까 왠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쓰기 관련 수상이에요. 보고서, 자기소개서 쓰기, 백일장 등 이런 대회들에 대해서 수상을 했다라는 거죠. 그 글쓰기는 뭐랑 관련이 있는 거지? 그래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못 써야 돼. 그치? 기자가 되기도 하니까 기사를 잘 쓰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요 수상 경력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글쓰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각종 대회, 보고서 쓰는 대회에 있으면은, 아니면 활동이라도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그 능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얘는 지원자 B는 NIE 관련 수상을 했어요. 여기서 NIE가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News in Education의 약자예요. 뭐 제가 영어 선생님은 아니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News in Education, 그 신문 기사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어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수상을 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주요 수상 경력에 들어가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봉사부문 수상. 봉사부문 수상은 뭐죠? 그치, 1학년에서 3학년 때 봉사부문에 대한 수상, 이런 것들은 여기 왜 들어갔을지를 곰곰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읽어보면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글쓰기 관련 수상, 감사글, 소감문, 백일장 영어 에세이 등으로 글쓰기 관련 수상을 했다. 근데 여기 특이하게 수학 및 과학 관련 수상을 적어놨어요. 에이, 선생님 상탄과 다 적어놨겠죠. 아니야. 주요 수상 경력은 이 학과를 갈 때 주요하게 작용한 그런 상장들을 모아놓은 곳이란 말이죠. 그지? 좀 이상하다라는 거지.
1학년, 2학년.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상하지 않은지 좀 이따 보여드립니다. 1회에서 2학년의 과제연구대회 수상, 2학년 프리전테이션 대회 수상. 이게 지금 대회 참여한 것만 봐도 주요한 수상 경력이 어떤 친구들이 조금 괜찮습니까? A 친구와 B 친구가 조금 더 괜찮죠? 그지? 이 C 친구는 좀 너무 좀 없지 않습니까? 이거 한 장이고요. 1학년, 2학년 과제연구대회 한 2장 정도 받았을 것 같네요. 이 친구는 지금 뭐 굉장히 다양하게 상을 탔고요. 이것도 좀 양이 적어 보이긴 하지만 보고서 자기소개서 쓰기 100일장 등 해가지고 다양한 대회들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UCC 대회 2번이나 참여를 했고요. 그지? 근데 지금 수학 및 과학 관련 수상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린단 말이야.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거지? 하고 전공 가이드북을 보니까 전공 가이드북도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립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 전공 미리 틀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기 있는 내용들도 다 중요합니다. 읽어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인재를 키우고 싶어 한다잖아요. 미래의 언론, 미디어 산업,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뭐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전공 준비 팁입니다. 고등학교 관련 과목 중 국어와 영어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을 배우고 실제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뭐와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국어와 영어를 강조하고 있죠. 왜 강조했을까요? 논리적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스토리를 만들어가는데 국어 교과목에서 중시하는 논리력과 글의 이해력, 창의력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아, 기사를 작성하고 스토리를 만들어가는데 국어에 관련된 능력이 필요하구나. 또 영어는 글로벌 수용자를 위한 영어 기사 작성 등에 도움이 되며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외국인 학생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국어랑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해놓은 것이죠. 이해되지? 그 다음에 매스컴 연구 방법은 수학의 기초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여론을 수집해 분석하고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 도움이 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니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여론조사를 수집해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의 연구 방법은 수학의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수학, 과학이 중요하다. 근데 과학보다는 수학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과학은 이제 뭐 과학 전문 기자 뭐 이런 거 할 거면은 좀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수학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수학 선생님이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사회문화는 사회현상을 다양한 지각에서 바라보고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분석하고 있는 능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게 지금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렇지. 사회문화라는 거. 그치? 사회문화를 떠나가지고 사회 과목 전체가 다 중요하겠죠? 그치?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 것이고 근데 특히 사회문화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을 하실 때 사회문화를 수강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애가 우리 학교에서는 사회문화 그 수강할 수가 없는데요. 개설이 안 되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못 듣는 거죠. 못 듣는 거지. 근데 못 듣는 것에서 끝나면은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에듀 클러스터 혹은 경기 꿈의 대학처럼 이렇게 그 다른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는 장소로 찾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수강을 하는 노력을 보여주시면은 아, 이 학생이 진짜 열심히 개설이 안 된 과목을 갖다가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구나. 이렇게 대학에서 바라본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예체능에 흥미를 보이는 학생들에게도 적합한 전공이라 생각합니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미디어 컨텐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뭐야? 결국에 국어도 중요해, 영어도 중요해, 수학도 중요해, 사회도 중요해. 그 다음에 예체능도 잘해야 돼. 다 잘해야 되는 거죠. 그지? 근데 그럼 선생님 이거 진짜 다 잘해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과목을 순서대로 나열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순서대로 지금 나열을 해주셨죠?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방법, 그, 이러한 것들에 기초해가지고 연구를, 아니 뭐야, 생활기록부를 꾸며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지. 예체능도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 것이고요. 좋습니다. 여기서 다시 동국대 전형 가이드북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보니까 이제 수학 및 과학 관련 수상이 왜 여기에 적혀져 있는지 아시겠죠? 그지? 영어 에세이랑 뭐 이런 것들이 왜 여기에 써져 있을까라고 궁금했던 친구들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되지?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 한번 보시죠. 1, 2, 3학년 전부 다 시사 분석 토론 동아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아주 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관련이 깊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1, 2학년 때 봉사 동아리에 들어가 있고 주요 수상용의 봉사 부문 수상, 왠지 좀 연결고리가 있어 보이죠? 3학년 때 사회문제 토론 동아리예요. 여기서 이제 봉사 동아리를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친구들은 아이고 선생님 망했네요. 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하고 봉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3학년 때 살짝 깔짝한 걸로 지금 대학교 갈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봉사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봉사 활동을 하던 중에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봉사를 하던 그 기관은 그 뭐라 해야지 뭐 노인 요양원이라든지 뭐 장애우들이 거주하는 그런 곳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데서 어떤 사회 문제를 발견한 거야. 그래서 사회 문제를 토론하는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어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 거라는 거지. 오히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만약 이 친구가 대충 활동을 했다면. 선생님 그러면 이 친구가 제대로 활동했고 이 친구도 제대로 활동했으면 그럼 똑같이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죠. 봉사 동아리를 무엇을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전공과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했냐 하지 않았냐 그 차이인 거지. 세 번째 친구 한번 봅시다. 사회경제 토론 연구 동아리가 있고요. 2학년 때 언론 홍보 매체 동아리, 3학년 때 방송 언론 토론 동아리 이렇게 3단계에 걸쳐 이것도 다 관련이 있어 보이는 동아리 활동들을 해줬네요. 봉사활동을 보시면은 약 80시간. 근데 이 친구는 특이하게 2학년에서 3학년 때 독서 토론 멘토링 봉사활동을 실시를 했네요. 30시간 정도. 그지? 독서 토론. 굉장히 멘트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멘토링을 했대. 야, 애들이 알려준 거야. 그러면은 그 국어 능력을 중요시하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봉사활동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은 동아리 활동과 연계된 교내 봉사 활동을 했고요. 1, 2, 3학년 학급 분리수거 담당을 했다. 이거를 봉사활동에 아주 명시를 해놨죠.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는 거면은 써놓지 않아요. 학급 분리수거 활동 굉장히 대학에서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왜 좋은 평가를 받을까요? 입학사정관들도 알아요. 이거 얼마나 힘든지. 애들 맨날 쓰레기 버리라고 하는데 쓰레기 제대로 안 버리고 종이류랑 이런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버리지만 일반 쓰레기가 항상 문제죠. 일반 쓰레기 항상 캔 버리고 뭐 하고 하면은 그거 분리수거하는데 엄청나게 힘들잖아. 그래서 서로 그거 일반 쓰레기 안 하려고 하는 거 다들 안다고. 알죠? 그러면은 거기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해가지고 뭔가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다면 이런 활동들은 충분히 좋은 활동들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활동들을 맡았는데 제대로 활동을 안 했으면 안 하니만 못한 활동이 되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지? 아니 선생님 그래도 생활기록부에 적히는데요? 그건 맞아요. 생활기록부에 적히는데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적혀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진짜로 만약에 봉사활동 똑같이 100시간 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둘 다 봉사정신이 엄청 뛰어난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한 명은 시켜가지고 억지로 한 봉사활동이고 한 명은 진짜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한 활동이야. 그럼 누가 더 훌륭한 거야? 당연히 자기가 주도적으로 한 게 훌륭한 거잖아. 써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본인이 진짜 열심히 활동했는가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진짜 막 담임선생님이 감탄할 정도로 너무 활동을 열심히 잘했어. 막 학급 분리수거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급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점심시간에도 막 교실 막 먼지 쓸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딱 담아놓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되겠죠. 이런 봉사활동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라는 란에 들어가겠지. 그러면은
입학사 지원관이 좋게 볼까요? 좋게 보지 않을까요? 이건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거 맡았는데 이거 뭐 네 일이니 내 일이니 하면서 서로에게 미루기만 하고 뭔가 열심히 하려지 않고 그냥 아유 그냥 보통만 하면 됐지라는 이런 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은 담임선생님이 잘 써주고 싶어도 써줄 말이 없겠죠? 아니 생각해봐. 이 여러분 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 담임선생님이 활동을 안 했는데 마치 잘한 활동처럼 이렇게 막 포장을 해서 적어준다?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게 적히려고 하지? 그거는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봐야 아무 의미 없다라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 말씀을 드려놨죠? 그지? 실제로 대학에 가려면 그에 걸맞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절대로 음, 그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적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차라리 여러분들을 훨씬 더 발전시켜 줄 거예요. 이해되지? 어쨌든 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 친구는 보시죠. 120시간이나 했어? 총 봉사 시간 120시간으로 매우 많지만 교내 청소 활동이 모든 학생이 다 참여하는 것이 70시간 이상 비중을 차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 창체 시간에 가끔씩 나가가지고 이제 쓰레기 줍고 하는 거 있죠? 그게 환경 정화 활동, 봉사 활동으로 시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활동이 70시간이었던 거야. 이 학교가.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는 50시간이잖아. 그러니까 70시간 남이 시켜서 한 봉사활동이죠.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50시간 정도의 그런 느낌으로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지. 이해되죠? 하지만 1, 2학년 학급 분리수거 담당을 실시한 이런 학생입니다. 주요 역할 보시면요. 1학년 반장, 2학년 학교 선도부원, 2, 3학년 동아리장. 2학년에 3학년 둘 다 동아리장을 했어? 이 친구는 열심히 활동을 했겠네요. 딱 보니까. 1학년에서 3학년 학생회 서기, 교과목 학습 도우미. 야, 교과목 학습 도우미? 이거 그 뭐 뭐라 그래야지? 애들한테 문제 알려주고 이런 거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한 그런 학생일 것 같네. 이 친구는 보시면 학급 교과부장을 했고요. 2학년 때 반장을 했고요. 3학년 때 학급 총무부장과 학년장을 했습니다. 학년장이라고 하는 게 뭐 학생회장인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학년장. 어떤 역할을 맡았겠죠. 1학년 때 부반장 했고요. 2학년 때 반장, 학급 정보부장, 3학년 때 부반장, 학생회 정보부장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 면에서는 뭐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좀 비슷해 보이고 얘가 조금 더 열심히 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냥 명칭만 봐서는. 물론 어, 생활기록부를 읽어봐야지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동아리장을 아무리 했어도 활동을 그냥 대충대충 했으면 그냥 안 한 거랑 똑같겠죠. 주요 특징, 진로 활동을 통해 진로와 관련한 주제를 선정하여 탐구 활동을 수행했다. 진로 활동을 통해 진로와 관련한 주제를 선정해서 탐구 활동을 수행했고요. 지속적인 동아리 활동. 동아리장을 했고 지속적인 동아리 활동을 했으니까 얘는 진짜로 활동을 한 거네. 그럼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 같은데요. 학교 생활에서의 적극성, 주도성이 확인이 가능하고 영어 교과의 학업 성취 부족. 영어 교과 아까 중요하다라고 했던 걸 기억하죠. 영어 에세이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교과가 조금 좋지 않나 봅니다. 그러면은 또 어떤 친구 오해해가지고 선생님 영어 교과가 우수하지 않으면 영어 에세이 하면 안 되겠네요. 나는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틀린 생각이야.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영어 실력이 부족해. 영어 실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영어 에세이를 막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영어에 대해서 흥미를 붙여보고 연구해 보려는 마음가짐을 가졌어. 그리고 그걸 자기소개서에 썼고 생활기록부에 그게 드러나 있어요. 어떤 학생인 것 같습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학생이겠죠? 그렇게 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지자체 주간 기자단 활동을 했고요. 특이한 활동을 했네요. 근데 독서 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네요. 1년에 평균 3권이네. 이거는 치명적인데요. 1년에 3권도 안 읽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건 뭐 의지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한 학기에 몇 권 읽으라고 했습니까? 좀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10권 정도 읽을 생각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10권 읽으라 그래서 10권 다 못 읽을 테니까. 그래서 10권씩 이렇게 읽어 나가면은 한 학년에 20권씩 이렇게 읽어 나갈 수 있고요. 3학년 되면 50권 정도가 되죠. 그래서 좋은 대학교에 진학한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 50권이 넘어요. 지난번에 그 포항공대 친구는 76권 읽었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친구는 66권. 그 다음에 고려대 친구가 몇 권이었지? 57권이었나 6권이었나? 어쨌든 50권이 다 전부 다 넘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뭐 서울대 친구도 당연히 그렇게 서울대인데 독서 안 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했겠죠. 거기는 거의 그 넘사벽 급이기 때문에 이야, 이거는 엄청나다. 거의 뭐 1000권 정도 읽었겠죠. 1000권 정도. 1년에 1000권 정도 읽었겠지 뭐. 보시면은 그래서 서류평가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상위 5%. 이 학생이 역시 아주 잘한 학생이 됐고요. 상위 10%. 1단계 합격. 1단계 합격했다는 얘기는 뭐야? 2단계에서 면접 평가를 할 때 좀 뭔가 고배를 마셨을 확률이 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친구도 1단계 합격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 가능성은 있었던 학생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 친구가 조금만 면접을 잘 봤으면 어떻게 됐을 것이다? 붙었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상위 45%. 이게 지금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글씨 써 있는 것만 봐서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거의 40% 이상. 엄청난 차이죠. 과연 뭐 때문에 그랬을까? 이거 일단 독서 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멘트인데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교과 성적이 어디 갔어? 이럴 때 당황하면 안 되겠죠? 다시 이렇게 돌아왔어요. 뭐 그렇죠. 이런 교과 성적을 보세요. 비슷비슷하잖아요. 비슷비슷하지?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비슷비슷한 학생들이 이 세 명만 있었겠어요? 엄청 많았겠지? 그렇게 엄청 많은 학생들 중에 누구는 책을 50권씩 이렇게 막 읽고 있는데 1년에 3권밖에 안 읽은 거야. 그럼 이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이 박사령관들이. 이 친구는 좀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당연히 그런 생각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순위에서 좀 많이 밀렸을 수밖에 없는 거지. 봉사활동도 70시간 이상이 그냥 공통이고 50시간밖에 안 했고 이 상장도 보니까 별로 없어 보이죠? 많이 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그냥 대충 봐도 이 학생은 조금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뒤에 내용이 좀 더 있어요. 한번 보시죠. 왜 이런 평가를 받았는지 뒤에서 내용이 나옵니다. 왜 안 나와? 잠깐만. 그렇지. 보시면은 A 학생은 그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그러니까 지금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인성 및 사회성 이렇게 4가지 영역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전공 적합성, 인성 및 사회성. 그러니까 지금 이런 평가 영역을 네 분야로 나누어서 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저기랑은 다르죠. 경희대랑은 다르지. 경희대, 연세대 해가지고 6개 대학이 해서 만든 그 기준들하고는 다르잖아. 그죠? 거기는 뭐였어요? 거기 뭐였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저게 뭐야? 인성 및 사회성, 발전 가능성 이거 네 가지죠. 그래서 동국대학교는 그 6개 대학교는 평가 영역이 다르다. 그러면은 여기서 좋게 평가받은 게 다른 대학교에서는 뭐 엄청 안 좋게 평가받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큰일 나지 않겠어요? 왜냐면 대학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어떤 대학교에서는 굉장히 막 우수하게 평가받았는데 완전 다른 대학교에서는 푸대접을 받아. 그럼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니까
동국대, 그 다음에 경희대, 요런 그 두 가지 대학의 평가 기준만 보더라도 서울시내에 있는 대다수 대학의 그 평가 기준을 어,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물론 세부적으로 그 대학을 결정할 때, 결정하거나 아니면 선택하거나 할 때, 결정이나 선택이는 똑같은 말이네요. 어쨌든 그거 할 때, 참고사항은 될 수 있겠지. 아, 내가 이쪽 대학에서 그래도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 정도로는 생각할 수 있죠. 0점 몇 점 정도 차이가 날 수는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보실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근데 전문가의 영역이고 그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들한테 맡겨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보겠습니다. 매우 우수, 매우 우수, 우수입니다. 왜 그렇게 받았는지 한번 보시죠. 교내 UCC 제작. 그렇지. 이게 거의 뭐 UCC 제작을 얘네들은 안 했죠. 근데 이 친구들은 했지. 이런 제작 활동을 통해 PD로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왜 지속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세히 보니까 아까 그 UCC 대회 언제 참여했어? 1학년 때 참여하고 2학년 때도 참여했죠. 그러니까 1학년 때에 비해서 2학년 때 좀 더 발전된 영상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적었겠지. PD를 할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런 대회 아무것도 안 했으면 나중에 쓸 말이 없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UCC 제작의 주제 선정은 이거 박사장관이 UCC 매료됐네요. 딱 보니까 NIE 활동 무슨 활동이라고요? News in Education. 근데 News in Education 활동 바탕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위안부 문제와 방송사 파업 등에 대한 뉴스 기사를 접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거를 통해서 이러한 UCC 제작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UCC 학교에서 제작하라고 하는 거 그냥 한번 제작해볼까? 막 이런 친구가 아니고요. NIE 활동, 뭐 사회교과에서 했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는데 그 사회교과에서 진행된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교내에서 우리 학교에 이제 어떤 거 있어요. 그린 미디어 콘테스트라고 있잖아요. 그린 미디어 콘테스트와 같은 대회들. 아니면 좀 이제 미디어 콘테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요런 것들을 주제로 UCC 제작을 해가지고 활동을 한 거지.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아하.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A라는 학생은 매우 우수를 획득을 했고요. 지원자 B를 한번 보시죠. 지원자 B는 신문 스크랩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영자 신문 제작 활동을 했고 그걸 통해 언론인에 대한 진로를 다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로 계획에서 입학 후 계획하는 입학 후 계획하는 비교과 활동에 대해 본인의 고등학교 생활과 연계하여 작성하여 신뢰를 주고 있다. 진로 계획이라고 하는 그 자기소개서 영역이 있는데 거기서 입학 후 계획하는 비교과 활동에 대해 본인의 고등학교 생활과 연계하여 작성하여. 그러니까 보통의 그 진로 계획 쓰라고 하면 애들이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 많이 쓰거든요. 막 세계를 막 제패하는 막 이런 얘기 쓴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그 고등학교 생활과 연계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신뢰를 주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기소개서 진로 계획 쓸 때 어떻게 써야 될지가 보인다라는 얘기죠. 맞지? 이거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기소개서, 이 친구는 우수인데 왜 이 두 친구에 비해서 우수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수라고 해서 좋은 말이 아니라 항상 상대적이잖아요. 상대평가잖아. 그럼 이 친구들에 비해서 왜 우수인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라는 거지. 자기소개서에 제시된 지원 동기가 학생부 내용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교외 활동으로 작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친구는 이렇게 했겠지. 어떤 뉴스나 아니면 아나운서, 미디어에 관련된 무슨 컨테스트를 외부 기관에서 하는 거를 참여를 했겠죠? 이해되지? 그런 거에다 참여를 했다가 거기서 막 너무 깊은 감명을 얻은 거야, 실제로. 그래서 그게 자기는 버리기 싫어가지고 나는 이런 활동까지 했어야 하면서 자기소개서 이런 걸 적은 거지. 하지만
자기소개서는 생활기록부에 나타나 있는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거기서 뭔가 연계성이 이게 믿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얘가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입학사정관은 모르잖아요. 이걸 믿어달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은. 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뉴스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깊이보다는 활동을 나열하는 데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는 있어. 그러나 어떤 그 깊이 있는 내용을 언급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나 이거 했고요, 저 이거 했고요, 저 이거 했고 막 이렇게 활동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라는 거지. 이 친구처럼 NI 활동을 바탕으로 위안부랑 방송사 파업에 대해서 알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UCC 제작을 추가로 한 학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연계된 활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위안부 따로 UCC 제작은 뭐 그냥 또 따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능력인데요. 우수 보통이에요. 여기는 매우 우수가 없어요. 왜 매우 우수가 없을까요? 한번 보시죠. 근데 왜 매우 우수가 없는지는 매우 우수가 나타나야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데 왜 이 친구가 보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가능하겠죠. 발표, 조별 과제뿐만 아니라 학습 시간 도우미로 활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자세가 돋보임. 좋은 말이죠. 지원 학생들과 교과 등급을 비교하면 중간 정도 수준의 성취이지만 여기서 이제 중간 정도의 수준의 성취라는 것 때문에 우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네요. 3년 동안 꾸준하게 향상되었다. 하지만 꾸준하게 향상되었기 때문에 우수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교과 등급을 비교하면 최상위권이었지만 3년 동안 꾸준히 향상된 그런 매우 우수였겠지. 그죠? 아니면은 이거를 상회하는 어떤 또 다른 활동들이 들어가 있었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었겠고요. 전반적인 학업 성취는 우수한 편이지만 영어 교과의 성취는 아쉬움 3.2등급입니다. 영어 중요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인문계열 이수자이지만 수학의 성취가 매우 우수함 1.2등급이니까 이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겠죠. 아까 수학도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자기소개서 1번을 학습 방법에 대해서 작성한 점이 아쉬움. 그러니까 지금 자기소개서 1번 내용이 뭐죠? 여러분들은 1번 내용이 저거죠. 교내에서 의미 있게 활동한 그 교내 활동과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러지? 학습한 경험을 중심으로 학습한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거죠. 그지? 그 두 가지가 1번하고 2번이 혼합돼가지고 1500자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쓸 때 학습 방법을 쓰는 게 아쉬웠다. 학습 방법을 쓰면 안 됩니까? 써야 돼요. 쓰는 건데 그걸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썼어야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영어 단어 배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단어를 외울 때는 일단 한번 써보고요. 그 다음에 한글 뜻을 가렸습니다. 뭔가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해보니 그 단어가 잘 외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노력의 우수성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지 않았겠어요? 물론 이거보단 잘 썼겠지. 동국대학교 지원하는 학생이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아쉬움을 드러냈다라는 거겠죠. 그럼 아쉬움을 드러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쉬움을 드러내지 않으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뭐, 뭐 지금 생각나는 그 자기소개서 내용 중에 수학의 공식을 랩으로 활용해가지고 이제 익혔다는 학생이 있는데 본인이 랩을 창작할 때 하나하나 그 라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랩을 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제작한 랩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외워진다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걸 통해서 본인이 직접 구성한 지식은 훨씬 더 자기가 기억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른 과목에도 이 공부 방법을 적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사가 대표적으로 외울 것이 많은 교과목이었기 때문에 한번 이 방법을 적용해 보기로 하였고 똑같이 처음에 랩을 구성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번 제작된 랩은 놀랍게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외워지게 되었고 이것은 저만의 독특한 공부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본인이 랩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지식을 구성하는 그 과정이 학습이 일어나는 요소에 있어서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활동이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그지? 뭐 아까 얘기한 거랑 너무 차이가 난다고요? 뭐 제가 이 친구들의 자기소개서를 보진 못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적극적인 독서 활동으로 지적 호기심을 채워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아,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네요. 적극적인 독서 활동, 독서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보통의 학생이옵니다. 비판적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사회과학 계열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원자에 비해 독서 활동이 부족함. 이게 지금 고질적인 문제죠. 독서 활동이 부족한 것이 여기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전반적인 학업 역량은 우수한 편이지만 영어와 국어의 전체 평균 등급이 2등급 후반으로 해당 전공에 필요한 전공 관련 교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수학하고 과학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자기가 잘했지만 국어랑 영어가 좀 꽝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공적 합성 한번 보시죠. 전공적 합성. 3년간의 시사토론 동아리 활동을 통해 사회 전 분야에 걸친 NIE 활동과 독서 토론을 통한 전공 관심도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시사토론 동아리 3년 동안 계속했고요. 사회 전 분야에 걸친 NIE 활동, 이거를 꾸준하게 계속했나 보네. 그리고 그거를 독서 토론을 통해서 또 연결을 시켰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고 아까 NIE가 그 UCC랑도 연관됐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모든 활동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학생이네요. 그래서 매우 우수 보이시죠? 이런 것을 통해서 전공 관심도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한 사회교과의 학업 성취가 매우 우수하며 좋은 평가를 받았겠죠. 왜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는 아까 전공 가이드북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특히 수업에서 참여 내용을 통해 해당 전공에 대한 관심을 비교과 활동과 교과 활동에서 두루두루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수업 참여 내용을 통해 전공에 대한 관심을 비교과 활동 그리고 교과 활동에서 두루두루 확인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웬만한 열정이 있지 않은 학생이면은 조금 힘든 활동을 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은 면접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였다. 그렇지. 이제 면접 가면은 다 드러나요. 아무리 글 잘 쓰고 생긴 활기롭고 잘 적혀져 있어도 본인이 그 위치에 가 있지 않으면 면접 가면 다 티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능력을 키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학급 활동에서 UCC 제작 특기를 살려 제작하는 등의 노력을 야, 이거는 대박이다. 야, 이거 뭐예요? 학급 활동. 학급 활동이라는 건 뭐야? 여러분, 우리 그 수요일 날 1교시나 그 금요일 날 5, 6교시 하는 활동들 있잖아. 거기서 UCC 제작을 한 거야. 그죠? UCC 제작 특기를 살려 제작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학생이면은? 이런 학생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보통이 아닌 학생이죠.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최종 합격을 했겠죠. 이 친구는 우수인데 왜 우수인지 한번 봅시다. 내용은 길게 적혀져 있네요. 창의적 체험 활동의 진로 활동을 통해 언론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독서, 토론, 발표, TED 강의 등 적극 참여했다. 뭔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거죠. 관련된 활동들을 참여 과정에서 언론인의 양심에 관련한 주제에 대해 자기소개서에도 잘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직업에 대한 철학과 윤리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좋은 것만 적혀져 있는데요. 법과 정치 과목을 기반으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토론 중심의 교과심화 활동을 이행하였으며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을 통해서도 해당 내용이 확인 가능함. 근데 이 친구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그러네. 보니까 전공에 대한 관심을 비교과 활동과 교과 활동 두루두루 확인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교과 활동이라고 하는 건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일 것이고요. 비교과 활동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자율활동이라든지 진로활동 이런 그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도 두루두루 확인이 가능했다는 거는 완전 여기에 똘똘 묻힌 학생인 거지. 근데 이 친구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통해서만 해당 요인이 확인이 가능했다라고 적혀져 있는 거랑 똑같죠?
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수가 갈렸다라는 거지.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만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소개서에도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지 않은 게 드러났겠죠. 영자신문 발간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발간 과정과 기사 작성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제시함. 그렇지. 여러분 우수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친구도 우수네요. 이 친구 갑자기 우수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우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살짝 의문이 품어지기도 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전공과 관련은 뭔가 갑자기 이게 눈에 들어오네. 전공과 직접 관련한 활동을 하였지만 평가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스펙으로 비춰질 활동 나열에 머물고 있다. 이미 이 친구는 거의 벌써 나가리네 지금 보니까. 추가적으로 다양한 토론 분석 및 비판하는 활동을 하였지만 활동의 내용 자체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뭔가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위박사정관이 얘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이게 무슨 활동을 한 거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써놨다라는 것이겠죠? 생활기록부에도 그렇게 잘 적혀져 있지 않고 전공과 관련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였지만 본인의 활동보다는 소속된 동아리의 전체 활동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거는 왜 그러겠어요? 이 선생님이 이 친구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애들한테 제발 활동한 것 좀 가져와줘. 제발 부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가져와요. 안 가져오고 이제 생활기록부 이제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애들 어떡하면 좋아? 막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선생님 믿습니다. 이러고 그냥 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이제 막 쓴다라는 거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 굳이 이거 써와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냥 쓸 수 있어. 그냥 쓸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잘 써오는 게 아니라 저기 뭐야 잘 활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잘 쓰지.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제가 봤을 때 활동을 미비하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선생님 근데 얘는 왜 우수고 얘도 왜 우수예요? 얘가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러게. 여기서 뭐 이 문장의 멘트들만 봤을 때는 뭐 얘가 좀 더 우수해 보이긴 하는데 그러게.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거 지금 보시면은 뭔가 이 매우 우수한 학생들의 얘가 우수를 받았는데 이 매우 우수를 받은 학생에 비해서 얘가 이제 매우 우수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부족했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지? 그렇다고 어, 얘를 너무 떨어뜨리기에는 이제 우수보다 더 못한 애들도 있었겠지. 그러니까 지금 얘를 우수에서 더 내기는 좀 그런데 그럼 어쩔 수 없이 얘랑 같이 가야 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를 잘못 또 오해해가지고 잘못 평가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를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가 있으면은 분명히 이 비슷한 학생이구나라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랑 우수가 나왔던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인성 및 사회성 한번 봅시다. 이 친구는 보통. 보통이야? 얘 보통이네. 얘는 우수야. 얘 보통입니다. 이 친구가 왜 보통을 받았는지 한번 보시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교내 활동에 참여를 했고 학생의 선도에 축제 학습 및 도움이다. 굉장히 좋은 활동을 했는데 그런데 비주요 교과의 학업 성취가 낮아 성실성에서 아쉬운 평가를 받았다. 그러니까 보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수도 있고 매우 우수도 있는데 3단계나 내려간 거죠. 이 지금 이 A 학생 보시면은 주요 교과는 굉장히 잘했어. 그런데 비주요 보세요. 비주요 교과는 4등급 이렇게 받았어. 비주요 교과 뭐야? 한문, 일본어 이런 거잖아. 왜냐면은 이 전공에 관련된 과목들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국어 1등급 받는 거랑 한문 1등급 받는 거 어떤 게 좀 더 그래도 부담이 좀 덜합니까? 친구랑 내기하면 뭐 하실래요? 한문 1등급에 걸지 않겠습니까?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2등급은 어느 정도 등급을 획득하기가 그래도 용이해요. 왜냐면은 너무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는 쪽은 아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공부를 안 했다라고 보는 거지. 그럼 어떤 걸로 보는 거예요?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공부하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하지 않는 그런 학생으로 본다라는 거지. 그래서 인성적인 면에서 감점이 된 거죠. 그리고 대학 입장에서도 뽑기 불안해요, 이런 학생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에서 본인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하고 가려고 해도 기초교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수강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자기 전공과 상관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들을까요?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어. 또 이렇게 듣겠죠? 막 F 받아버리고. 그럼 대학의 입장에서도 학생한테 등록금 받아가지고 공부를 시켰더니 F를 받았어. 좋겠어요, 기분이? 그런 학생 뽑고 싶어 하지 않겠죠?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과목들도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매우 우수인데 이게 보통이, 이거 다른 거에서 매우 우수 될 정도로 엄청나게 활동을 안 했으면은 이렇게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다른 거에서 조금만 까딱했으면 떨어질 수도 있었어. 그죠? 얘는 우수인데 일찍 등교하여 자발적으로 교실을 정비했다. 얼마나 예뻐. 주번에게 도움을 준다고 학생부에서 확인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주번 활동, 칠판 닦는 거 시키면 항상 어때요? 야, 네 일이니 내 일이니 그러면서 야, 네가 이번 시간에 하기로 했잖아. 아니야, 아니야. 나 아까 했는데. 나 아까 네가 잘 뗐어. 네가 해. 맨날 이러고 있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번에게 야, 그냥 내가 할게. 너 그 공부하느라 좀 힘들잖아. 내가 할게. 너 좀 쉬어. 하면서 진심을 통해서 선생님이 보는 데서 하는 거 말고 선생님도 그 내 앞에서 하는 거랑 그 학생이 그냥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다 보여요. 이거 지금 몇 년 차인데 그게 안 보이겠습니까? 그죠?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다양한 모습을 통해 봉사정신과 높은 실천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류 합격이 된 거겠죠. 면접을 조금만 잘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 이 학생.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성실하게 활동했었던 학생인지 눈에 보여요. 이 학생 너무 아깝다. 이 친구. 이 친구는 이제 뭐 열심히 했겠지만 이제 뭐 워낙 그 위에 활동해서 이제 좀 뭐 그랬기 때문에 긍정적인 학교 생활을 바탕으로 매우 좋은 말을 써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죠. 매학년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네. 수행할 리더 역할은 학생부에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인성 및 사회성에서 보통의 점수를 받은 거죠. 뭔가 리더를 했으면 왠지 매우 우수를 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보통의 점수를 받았고 맨 마지막에 이거 쓰다 보니까 이씨 얘 너무 안 좋게 썼는데 얘 상처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인성 및 사회성에 살짝 인성은 그래도 괜찮은 학생이야 라고 이제 좋은 멘트들을 써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고요. 이따가 2부에서 동국대학교 전용 가이드북과 전공 가이드북을 어떻게 인터넷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